저희 어머님이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인가? 저희 어머님 과연 행복하게 사셨을까? 안녕하세요. 예, 강대장입니다. 제가 어느덧 이제 49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50인데요, 나이가.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만큼 저희 부모님 나이도 사실은 같이 세월을 가고 있잖아요, 맞죠? 저희 어머님이 원래 젊었을 때는 다 흰머리가 대부분 없지만은 없었던 그 모습에서 지금은 흰머리가 좀 많이 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72입니다. 72이거든요. 저를 한 24살쯤에 저를 이제 출산했겠죠, 아들을. 그래서 제가 49이 돼 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7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님보다 원래는 6살 많으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영업을 26살 때 시작했거든요. 제가 장사를 딱 하기 한 해 전에, 제가 장사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에 이렇게 54살 나이로,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54세 돌아가셨으니까 사회에서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면 그냥 형님 나이잖아요, 맞죠? 제가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저하고 가장 많이 차이 나면서 가장 친하신 또 형님이 계신데, 그분은 또 14살 저보다 많거든요. 14살 형님이 한 분 또 계신데 친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54 나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5년 뒤에, 제가 14시잖아요. 5년 뒤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를 좀 하셨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한 건 아닌데, 보통 뭐 우리 아버지 때들 보면 하루에 뭐 한 병 그 이상 또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할 때도 한 반병 정도 이렇게 반주로 좀 드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술, 담배도 좀 하셨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뭐 술을 적당히 마시고 술 주정 없이 자기 통제 잘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자기 통제 안 될 만큼 마시고 항상 술 때문에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아버지 영향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술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반면에 뭐 저희 어머님은 술을 아주 가끔 반병 또는 한 3잔 정도 드시긴 한데 술을 잘 안 드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술, 담배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술로 예를 들게요. 술을 좋아하면 자식도 이렇게 아버지 닮아간다라는 말을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그런 게 고민이었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처럼 또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어릴 때부터 쭉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싫었거든요. 살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싫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49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뭐 담배도 계속 안 피웠지만, 원래 술도 마셔본 적은 있지만 술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술이 몸에 안 받아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맛이 싫어요, 술 맛. 근데 뭐 한 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어서 마시면 한 잔 할 수는 있는데, 그 술 맛이 정말 그걸 돈 주고 꼭 그거를 마셔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술맛 있잖아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소주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소맥은 정말 제가 만약에 술을 정말 한 잔 먹고 취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어서 정말 한 잔 딱 해야 되는 날이 오면 소맥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주는 맛이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흘러서 어쨌든 뭐 아버지 술 때문에 뭐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는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보고 자라서, 하여튼 술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저는 조금 이렇게 가까이 이제 지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술은 자기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딱 먹으면 딱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딱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흰머리가 머리 전체를 덮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되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뭐 아들이, 제가 올해 49, 내년에 50인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당연히 이제 70대 접어들었겠죠. 그렇게 이제 하얀 머리가 된 이 모습을 보면 요즘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 좀 무슨 재미로 사셨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좀 행복하지 않게 좀 살아온 것 같아서 보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 진짜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부부싸움 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억에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면 중간에서 말리고 있고, 또 옛날 그 아버지들은 아시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손찌검 하잖아요. 손찌검. 예,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아직까지 좀 생생합니다. 그럼 저희는 초등학생 때니까 뭐 3학년, 4학년 뭐 이럴 때는 저희가 말리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힘 없어서 아버지 손찌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워낙 많이 봐서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딱 정확하게 1년 뒤에 제가 여동생이 원래 2명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2명인데 막내 여동생이 당시에 23살 나이로 우울증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저희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우울증으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동생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울증 때문에. 이전부터 우울증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그 정도로 생각 못할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또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울증 걸리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처방도 받아서 뭐 약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나갈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 때라서 제가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우리 여동생, 둘째 여동생이 우울증 있다라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저희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성격이 소심하다 정도 또 생각 들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이제 어느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26살 때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제 자영업을 오픈하는데요. 예, 액세서리 가게.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창업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동생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알고 나서 1시간 동안 제가 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되었을 때, 반면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싫고 미워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실감도 안 나고요.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저희가 어리고 이럴 때 뭐 좀 사랑받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한테도 손지금도 하고 못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좀 사랑받은 기억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둘째 여동생은 뭐 저랑 굉장히 뭐 잘 지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여동생이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제가 진짜 평생 울 거를 다 울었다고 할 정도로 눈물을 그냥 펑펑펑펑 울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좀 가여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좀 안 됐잖아요. 23살이면 한참 뭐 이쁜 옷도 입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남자친구 만나서 뭐 연애도 좀 하고, 뭐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살 그런 한참인 나이인데, 그때 그런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자식이 이제 우울증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해서 지금 저희 어머님 마음이 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보고 싶다고 지금까지 얘기하십니다. 자식이니까. 근데 사실은 뭐 남편 잃은 마음보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딸을 잃은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못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 그 정도로 힘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여동생이 딸이죠, 딸.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그렇게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한 6년 뒤쯤에
제가 이제 결혼을 28에 했거든요. 28에서 33살쯤에 이혼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나이도 어렸고, 연애 결혼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냥 빨리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도 뭐 이제 좀 어렵고, 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냥 뭐 진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고요. 아이가 당시에 제 아들이 지금 21살이거든요. 아이가 그때 당시 4살, 간 4살 딱 올라왔을 때 이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4살이잖아요. 물론 뭐 이혼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제가 양육자죠. 근데 제가 양육자지만 저는 또 자영업도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또 이렇게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또 제 아들인데 저희 어머님이 또 저를 키우듯이 또 제 아들을 또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딸도 이제 잃고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혼을 해서 4살 갓난애기는 아니지만은 어린 애 한 명 데리고 와서 또 이제 엄마한테 또 이제 좀 봐달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이혼을 하고 이제 애가 4살 때죠. 그 당시에 어머님이 55살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 나이처럼 54세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당시에 지금 제 나이로 보면 또 누나잖아요. 맞죠? 사회생활로 보면 굉장히 젊으셨는데 또 저희 아이 키운다고 세월을 이렇게 많이 보냈잖아요. 한 10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2살이 또 되어 있는 거죠. 머리는 하얗고. 제가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 흰머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는데 좀 세월을 지나니까 머리에 또 흰머리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 어머님이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인가, 행복하게 살은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어머님 과연 행복하게 사셨을까?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저희 아버지 얘기, 또 술, 담배 이야기, 저희 여동생, 둘째 여동생 이야기, 제가 또 이혼한 거 이야기, 이렇게 쭉 왔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돌싱이고요. 원래는 이혼했을 때 33살이라서 당시에는 재혼 생각도 있었지만,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조금 이제 결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신중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 들 만큼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49살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재혼 생각이 당연히 없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또 좀 깔아왔네요. 우리 집안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뭐 남자고 또 좀 씩씩하게 그런 것들 뭐 그냥 다 지나온 기억으로 그냥 다 뭐 묻어뒀지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남편이자 또 자식이잖아요. 맞죠? 둘째 딸. 그래 놓으니까 가슴 속에 이렇게 묻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으시는 거가 봐요. 저는 이제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생각이 많이 안 나거든요. 지금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냥 큰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희 딸이 보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좀 행복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점심 식사 한 번씩 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밥 먹고 좀 천천히 출근합니다. 한 번씩. 좀 이제 앞으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10년 뒤에도 살아 계실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거든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한 80 정도 봅니다. 물론 장수하시는 분들은 뭐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그분들은 뭐 타고나신 분들이고요. 저희 어머님 앞으로 이제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냥 10년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희 어머님 이제 조금 더 신경 쓰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좀 한 번씩 좀 자주 하고, 조금 더 옆에서 조금, 제가 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님이 해달라고 하면 좀 따뜻하게 좀 해드리고, 물론 뭐 지금
제 성격이 F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필요한 거 뭐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드리고요. 절대 미루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좀 불편해하는 상황을 제가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뭔가 해달라고 하면 제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드립니다. 제 나이보다 젊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는데 곁에 부모님이 이렇게 계실 때 조금 더 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드리고요. 또 전화도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부모님하고 또 통화도 하시고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후회한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죠.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월급 타고 일했으면 그 월급 타서 아버지랑 식사도 한번 했을 텐데 단둘이 이렇게 어디 나가서 식사한 기억이 없어요. 예, 식사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버지하고 그런 식사한 기억이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는 식사 자리를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 어머님이 어디 나가서 사 먹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돈을 아끼려고 잘 안 쓰세요. 그래도 제가 억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 한 번씩 하자고 이야기해서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요. 저희 어머님도 언젠가는 이렇게 또 안 계시는 날이 다가올 거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러면 그때 또 이게 식사를 좀 더 자주 할 걸 이렇게 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후회를 좀 안 하기 위해서 뭐 좀 저 나름대로는 좀 노력 중입니다. 저는 이제 집 다 왔고요. 여러분들도 옆에 부모님들 지금 두 분 다 살아 계신 분도 있고 한 분만 계신 분도 있고 또 두 분 다 이미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옆에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직까지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부모님하고 식사 한 번씩 하는 자리 꼭 만들어서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가 저 그냥 이쪽 산으로 하고 저쪽 산으로 하고 이래 했지만 그냥 알아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올라가서 빨리 씻고 또 내일을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대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 배너에도 나와 있고 고정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인터뷰 촬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출연자를 찾고 있는데 출연자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나오는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인터뷰 촬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직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고민이 커도 되고 고민이 작아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누구나 살아온 고민들이 있잖아요. 또 사연들이 있고 또 어떤 깊은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만이 간직하고 살아온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정말 꾸밈 없이 날 것으로 좀 담아보고자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방향을 조금 틀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출연 신청하시는 분도 찾기 힘들고 제가 또 출연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수소문하고 다녀도 좀 출연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왔는데 영상으로 좀 내 사연을 조금 이야기 들려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크고 작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많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인생 사연을 조금 들려주고 싶다. 이런 사연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알리고 싶다. 내 사연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좀 기감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어떤 사연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 제가 촬영하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부산이거든요. 부산이라서 사실은 아주 멀리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지만 정말 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좀 찾아가서 좀 촬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솔직담백하게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출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보면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바로 답변 빨리 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질문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꾸밈 없는 모습을 좀 담고 싶거든요. 물론 촬영한다 하면 평상시 내가 살아오는 삶과 다른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올리고 싶으니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